여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국이 스치기만 해도 대박 터진다. 현재 전 세계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연말 글로벌 메가히트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 뒤흔들었는데요. 그런데 22일 만에 그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에 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순간도 잠시 드라마 내용이 공개되자 더 놀라움을 줍니다. 오징어 게임을 밀어내고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한 드라마가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엑소키티 시즌2는 대부분의 촬영이 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에 매료된 소녀의 시선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던 많은 이들이 그 감정에 공감하며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드라마는 한국을 배경으로 서울, 경기, 충남 곳곳이 나옵니다. 학교는 경기도 의왕시의 개원예술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됐으며 오프닝 엔딩 눈물론 배경음으로 K-팝이 흘러나오고 학교 수업에서는 부채춤을 가르치고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죠. Timeline of the later three kingdoms. 890 to 936. The first political state, Gojoseon. 고조선. Gojoseon. 할리우드 배우들은 한국 배우들과 만나 치킨을 시켜 먹고 노래방과 볼링장에 가서 놀기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모둠전과 잡채 등 한국 전통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한국 명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This is my first Chuseok, and from what I gather, you are not supposed to do it alone. Cheers! 아무리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큰 돈을 들여 한국에 여행을 오는 일은 쉽지 않기에 이렇게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자국도 아닌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에서 한국의 문화를 홍보해주다니 정말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1위의 시간은 길게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또 1위를 빼앗는 한국 드라마가 등장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한국 의료현실의 냉혹함과 의사들의 처절한 사투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직 의사 출신 원작자가 철저한 고증과 섬세한 묘사로 쓴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배우들의 숨막히는 열연이 더해지면서 시청자들까지도 마치 응급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또한 드라마에 반영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시스템까지 알리며 더욱 인기를 얻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치솟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중증외상센터도 밀려납니다. 또 무서운 속도로 순위를 뒤집은 드라마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드라마 리크루트 시즌2입니다. 결국 미국 드라마의 순위를 뺏겼구나 생각하는 시간도 잠시 드라마 1회를 중간 도체보기 전에 이 드라마가 대체 미국 건가 한국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월 30일 공개된 이 드라마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CIA 법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 변호사가 국제적인 첩보 활동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시즌2는 아예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시즌2에서 주인공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첩보 상황에 휘말리고 CIA 상사의 명령으로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국정원 요원과 함께 비밀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주인공 오웬 앤드리스가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것으로 설정하면서 한국 문화를 아낌없이 노출시킵니다. 주인공은 갑자기 서울로 돌아와 길거리를 지나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한국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공 오웬 역의 노아 센티네오에게 돈을 주고 홍보를 시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싶을 만큼 아주 작정하고 한국을 알리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묵는 호텔에는 뜬금없이 한글로 쓰여진 미술작품이 있습니다. 잘 써진 서예 작품이나 한글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글을 처음 배운 외국인이 마음만 가득 담아 소품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봐도 경악할 일이 이어지는데요. 국정원 직원 장균 역을 맡은 유태호는 자동차 안에서 대기 중인 시간 동안 폰을 보는 대신 매듭 만들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웬이 굳이 한국어로 그거 매듭이야 라고 묻습니다. Is that 매듭? 한국의 전통 매듭은 그 섬세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매듭 관련 전시가 열릴 때마다 어김없이 중국인들의 조직적인 댓글 테러가 벌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온라인 논란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중국의 한복 왜곡, 김치 기원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 매듭까지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시도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억지 주장을 단칼에 베어버리기라도 하듯 주인공이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줍니다. 이어서 도시락을 건네주는데요. 굳이 비빔밥과 김치하라고 말합니다. bibimbap and kimchi. Thank you.
도시락을 사다 주면서 김치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주인공은 대놓고 김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그 모습이 은근히 의도적인 듯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해서 오히려 귀엽기까지 합니다. 드라마는 서울과 국가정보원 등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 배우들을 대거 출연시켰습니다. 배우 유태호, 이상희, 김영하, 신도연 등 한국 연기자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액션씬은 서울 평범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어나고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촬영을 할 때도 해외 시청자들을 의식한 듯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슬쩍슬쩍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돈 들여 홍보 영상을 제작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넷플릭스만 켜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분명한 건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작품들이 하나같이 글로벌 메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일이 특별한 사건처럼 여겨졌지만 이젠 너무 당연한 일이 됐죠. 넷플릭스의 글로벌 탑10에 한국 콘텐츠가 없는 날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세계적인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고 한국 배우와 제작진을 섭외하며 한국의 스토리텔링 방식까지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으로 인해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인들, 에티오피아 감동의 물결.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사 캐피탈이 한국인들의 소식을 신문에 전면 보도한 것인데요. 해당 내용에는 한국전쟁에 파병을 갔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전 가정에 쌀을 후원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과 존경의 깊은 상징,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한국전쟁 참전국을 향한 한국의 물품 지원은 많았기에 해당 소식이 신문에 보도할 만큼 놀라운 일일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존재했습니다. 언론사 캐피탈은 작년한 한국 기업의 이야기로 신문 한 면을 도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정전 이후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로 바뀌고 참전 용사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게는 고문까지 당하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수십 년 동안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현지 행사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심각한 참전 용사들의 상태를 마주하게 되고 그 즉시 지원을 결정하며 에티오피아 현지 시립병원까지 빌려 참전 용사와 가족들까지 수십 명의 대규모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한 것입니다. 당시 캐피탈은 한국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기적의 한국인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다라는 타이틀로 한국 기업의 이야기로 신문 한 면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꾸준히 에티오피아와 인연을 지속해오며 올해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로 한 끼 식사조차 챙기기 어렵다는 소식에 생존한 전 가정의 쌀을 지원한 것이고 또 한 번 현지 신문에 대대적인 보도가 된 것이죠. 나를 또 찾아와 줬군요. 너무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눈을 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로 평범한 한국 브랜드임과 동시에 참전용사 후원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90대가 된 참전용사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후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후원을 넘어 그들의 심각한 현 상황을 알리며 뉴스를 비롯한 기사에 여럿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행보에 감동한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후원에 동참하며 점점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현재 후드티, 태극기 키링, 역사 달력 등 모두가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굿즈 하나하나의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명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만 후원을 진행하며 현재 한국의 국가대표, 연예인들까지 동참하고 있고 평범한 여러 한국인들의 힘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90대 중반, 어느새 참전 용사들은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인프레쉬 후원 굿즈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